올 여름에 태풍이 연달아 3개가 왔잖아요. 지구 온난화하고도 관계가 있고, 특히 이제 지구의 열이 가해질수록 육지나 바다에서 그만큼 이제 수증기가 증발이 더 많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태풍도 더 강도도 세지고 발생 빈도도 많아지고 있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많다. 자팍다식한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 전남 기자회견.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됐네요. 저희가 이제 이 기자회견 좀 쉬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네, 한 3주 만에 뵙는 건가요? 그 정도.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열심히 현장 뛰면서 그간 태풍도 오고, 그렇죠. 취재는 뉴스는 쉬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취재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꿀통잼. 코로나19로부터 인류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정말 뭐 인류의 그런 과제에 대해서 고민을 보다도, 하고 계셨네. 방역 당국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서 부부간에도 고강도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가족들끼리도 정말 훌륭한. 근데 과거의 개념이 네,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죽는다. 근데 이제 이 개념이 이제 바꿔졌죠.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인류의 사고 방식이 이제 바꿔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3주 동안은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새로운 집에서 좀 전세? 적응을 하고, 그건 비밀로 하고요. 네네. 노코멘트 하겠고, 네. 그래서 좀 이제 이사한 곳에서 좀 적응하면서 좀 지내고 있었던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 때문에 저희 특보도 하고 좀 고생을 했는데, 특히 오지 기자님도 많이 고생하셨었잖아요. 그랬죠. 현장에서 비를 꼭 이런 LTE를 좀 좋아해가지고 약간 이상한 성향이 있어서 생방송 하면은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고 막 그런 게 좋아가지고, 그리고 그걸 준비하고 나면 하루가 금방 가버려서 또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확실히. 오롯이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일 좋은 건 그거죠. 원래 다른 거 취재할 때는 이것도 하고 뭐 회사 업무도 해야 되고 막 할 게 많은데 태풍특보는 딱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그건 좋더라고요. 가장 중요하니까 그것만 그럼요. 집중해야 되니까 하는 네. 거죠. 그래서 또 이번에는 또 유난히 뭐 역대급 태풍이다, 뭐 초강력 태풍이 왔다 이렇게 예보가 많이 나오면서 걱정도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번 태풍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 여름에 태풍이 연달아 3개가 왔잖아요. 8호 바비, 9호 마이삭, 10호 하이선까지 이렇게 연달아 왔는데 태풍이 좀 어땠는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이 태풍의 이름, 바비, 마이삭, 하이선 이런 이름은 좀 어떻게 정해지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세계 기상기구에서 이 태풍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에서 제출한 나라별로 한 10개 정도 되는 이름을 제출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묶어서 이렇게 하나의 섹터별, 구간별로 5개 종류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또 10개 정도 이름을 제출했고, 이거를 국가별 알파벳 순서로 돌아가면서 1번부터 140개까지 이렇게 이름을 사용하고요. 140번째가 끝나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가는 구조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과거에도 또 예전에 들었던 이름 같은데 올해 또 온다. 그쵸?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뭐 장미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두 번 정도 더 쓰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름은 반복돼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근데 이제 반복이 되기는 하는데 이게 피해가 컸던 태풍 같은 경우에는 그 이름이 삭제되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또 이런 비슷한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서 그걸 좀 삭제하고 다른 이름으로 대체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풍 하나씩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8호 태풍 바비가 그때 당시에 정말 역대급 태풍이다. 뭐 이런 예보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실제로 뭐 전남에 이게 서해 쪽으로 오다 보니까 전남에 비도 많이 오고 또 바람도 좀 많이 불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바비의 특징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렇죠. 이제 바비가 2000년대 이후에 가장 강력한 태풍 중에 하나였죠. 뭐 중심 기압이 945헥토 파스칼 정도 됐고 강풍 반경도 굉장히 넓었어요. 뭐 330km. 그리고 뭐 최대 풍속이 뭐 45m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쪽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쪽을 중심으로 영향을 미친 게 태풍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서남아시아 쪽은 인도양 쪽은 사이클론 그리고 대서양 서쪽 미국 주로 미국 쪽 플로리다 쪽을 영향을 미친 걸 이제 허리케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만나고 있는 게 태풍인데 사실 이 열대성 저기압이라는 것 자체가 지구 온난화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특히 이제 지구의 열이 가해질수록 육지나 바다에서 그만큼 이제 수증기가 증발이 더 많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태풍도 더 강도도 세지고 그리고 발생 빈도도 많아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태풍 바비의 위력은 굉장히 상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때를 떠올리면 이 오지 기자님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생명줄 메고 네. 특보하셨잖아요. 바람이 너무 많이 진도 불어가지고. 서망항에 있었는데 바람이 엄청 많이 그 당시 제 기억에 한 초속 30m 정도 그 정도 바람이 좀 불었던 것 같아요. 진도 서망항 쪽에. 그래서 이제 저녁에는 그날 진도대교가 통제될 수 있으니까 있다 뭐 이런 안내도 받았었는데 바람이 워낙에 거세게 불다 보니까 이게 현장에서 특보를 해야 되는데 바람 때문에 혹시나 날아갈까 봐 이렇게 안전줄을 허리에 묶고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 뭐 그렇게 큰 사고는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저희도 이제 아랍 방송 쪽에서도 이제 박정호 기자님, 오지 기자님 만들어준 생명줄 받아서 특보대 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태풍의 강도가 세지면 이제 네. 그렇게 이제 뭐 현장 중계를 할 때 스탠드업 할 때 이제 기둥에다 몸을 묶고 네. 피해야 될 그렇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요즘은 안전도 중요하다 보니까 요즘 헬멧을 쓰고 네, 네, 맞습니다. 무조건 구명조끼도 저희 착용하고 특보하고 있죠. 저도 이제 동부권에서 그때 당시에 특보를 했었는데 네, 동부권 제가 갔던 곳은 광양 다합면 쪽 갔었어요. 그랬죠. 이제 네. 광양 다합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곳이잖아요. 집중호우가 많이 와서. 그래서 집중호우 온 데다가 태풍이 오니까 그곳은 어떤지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 정말 말 그대로 아직 복구도 하나도 안 된 상태였거든요. 섬진 강변이 불어나서 거기 난간도 다 쓰러진 상태였고 표지판도 쓰러졌는데 거기 만약에 강풍이 불게 되면 그게 날아갈 위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연속 피해가 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특보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나무에 달려 있어야 할 배가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태풍 하이선이 몰고 온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진 겁니다. 바비와 마이삭에 이어 하이선까지 3번 연속 역대급 태풍이 불어닥치면서 전남 신안에서만 48헥타르 면적에 걸쳐 낙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수원에서 자란 배들은 지난 1999년부터 빠짐없이 해외 수출길에 올랐던 효자 품목. 하지만 연이은 태풍의 낙과 피해가 심각해 올해만큼은 수출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뭐 3번에 걸쳐서 태풍이 왔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심하고 또 이제 뭐 한 500톤 이상 이렇게 수출을 매년 해왔는데 금년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들려 큰 강한 비바람에 벼 쓰러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하루에만 200mm의 비가 쏟아진 진도는 농경지 대부분이 강으로 변했습니다. 이맘때는 벼에 한창 알곡이 맺히는 시기. 벼가 물에 잠겨 병해충까지 우려되는데 전남에서 피해를 입은 벼들만 123헥타르에 달합니다. 연이은 태풍 피해에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등급으로 따지면은 등위급입니다. 등위급.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농비도 건질까 말까 하는 농업을 생업으로 삼고 그 농사 하나를 보고 하는데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합니다.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했는데 원전 피해를 좀 대표적인 피해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원전이 300건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사고 크고 작은 사고로 해가지고 멈춘 게 뭐 300건이 좀 넘습니다. 20년 동안. 근데 태풍으로 인한 이번 태풍까지 해서 인해서 이제 멈춘 게 20건이 좀 넘습니다. 한 23건 정도 되는데요. 이 원전이 우리 이제 영광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주로 이제 경북 월성, 뭐 고리 그쪽에가 지금 많이 배치돼 있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풍으로 인한 이 원전 가동이 멈춘 게 강한 바람으로 인한 그 변전선, 송전선로가 이상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특히 원전 자체가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닷물, 그 강한 바람으로 바닷물이 뭐 송전선로에서 그 애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절연체를 파괴하면서 원전 가동이 중단되거나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바람에 의한 것 그리고 그 바닷물에 의한 염해에 의한 그 절연 사고 이 두 가지로 좀 규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태풍 하면 산사태 피해도 꼽을 수 있잖아요. 8월 초에 곡성에서도 산사태로 이제 인명 피해도 나기도 했었는데 네. 그 산사태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곡성이 그 당시에 이제 이 산사태로 인해서 5분이 이제 숨지는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지금 뭐 사건이 이 사고가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제 수사 중이고 원인을 찾는 데 이제 주력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왜 주민들이 주장하기에는 당연히 이 공사했던 시공사에서 어떤 뭐 토사가 유출되는 것을 막을 뭐 장비도 부족했다고 주장하고 계시고 뭐 비가 오기 며칠 전부터 수많은 발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원인들이 이번 산사태를 키웠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또 이 주장에 대한 이 근거가 이거를 마련하는 게 또 이제 찾는 게 경찰의 역할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제대로 수사를 하는데 좀 진척이 좀 제대로 나오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향으로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인재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인재라고 생각은 되어지지만 어쨌든 이 뭐 원인은 정확하게 찾는 게 문제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요. 도로 공사를 하고 맞아요. 하면서 뭐 발파 작업을 해가지고 집안이 약해졌다. 예, 그렇게 뭐 보도를 그렇죠. 맞습니다. 주장을 그렇게 하시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것처럼 그 이번 집중호우도 그렇고 태풍도 3번의 연속 오다 보니까 누적 강수량이 엄청 많아졌단 말이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비가 그만큼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집안이 집안의 땅심이 약해졌다? 약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상대적으로 약한 그런 지역은 조금 더 산사태나 뭐 축대, 뭐 옹벽들의 붕괴, 무너짐 사고가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또 이 전남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지리적 요인으로 인한 피해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태풍 때는 해변가 그러니까 바닷가 지역이 그렇게 피해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전 피해 그러니까 여수 전기 배전 공문도에도 그런 게 있고 뭐 해일이 있었다든가 그런 피해는 없었는데 다행히 그 태풍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뭐 만조가 됐거나 그런 상황이 겹치지 않아서 만조 때와 겹치지 않아서 그런 피해가 침수 피해가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주로 이제 해변가 중심으로 있는 논경지를 중심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흑수 백수 피해 그러니까 강한 바람 때문에 그 벼알이 여물기 시작한 시점에 이렇게 충격을 받을 건데 상처를 받으면서 제대로 여물지 못해서 수확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은 또 가을 태풍이 위험하다, 너무 네. 위력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가을이 다가왔으니까 또 태풍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을 태풍이 위력이 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1959년에 있었던 사라라는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8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그리고 뭐 그 뒤로 매미, 뭐 2002년도에 있었던 또 루사가 있었고 대부분 다 9월 이후에 왔던 태풍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을에 발생한 태풍들이 훨씬 더 강력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뭡니까 한랭 고기압의 영향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태풍의 진로에 있고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중국, 대만 그 외에 저쪽 밑에 동남아시아 쪽은 태풍 영향을 많이 안 받거든요. 네. 다만 이제 그 몇 년 전에 사이클론이 그 미얀마를 덮쳐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를 낸 적이 있었죠. 이제 인도양에서 발생한 태풍이죠. 근데 우리가 뭐 이 태풍에 대해서 대비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연의 힘이란 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옛날에 태풍 때문에 그 차들이 많이 상하고 그 인명피해가 많이 났던 이유는 간판이나 이런 게 경고하지 못해가지고 떨어져서 보행자가 거기에 다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뭐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가을에 있던 태풍, 9월 이후에 왔던 태풍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줬고 강력했다. 이건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다가올 태풍에 대한 대비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전 태풍에서 대비하지 못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비를 좀 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농촌 지역에서 특히 예전에 비해서 비닐하우스 이런 시설물들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시설물도 옛날에 정전의 뭐 높이가 뭐 한 3, 4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즘은 시설물들이 거의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뭐 10m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물들이 이 태풍에 쉽게 노출되고 특히 이제 그런 시설물들이 거의 옛날에는 거의 뭡니까 비닐을 씌웠다 덮었다 이랬지 않습니까? 네. 지금 거의 고정식이에요. 맞아요. 건축 형태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태풍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에 대한 대비는 결국 주민 스스로 할 수밖에 없고 특히 각자가 특히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이나 과수나 이런 재배를 하지 않는 분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겠지만은 그런 과수에 대한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설물을 보호할 수 있는 도움을 씌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이 태풍의 시기를 피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그 재배를 갖다 조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난감한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제일 이 농업 분야가 가장 그대로 그냥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은 제 생각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좀 가정에서 대비라고 한다면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실 저도 뭐 태풍 특보 한다고 회사에 출근하고 나왔지만 집에 있을 때는 실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게 일단 요즘 제일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창틀을 X자로 테이프가 아니라 창틀과 창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어떻게 크게 네모나게 이렇게 그 틀에 테이핑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이 정전 사태를 예방하기 정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양초나 랜턴 혹은 뭐 요즘은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같은 것들을 좀 미리 준비해 놓는 그런 어떤 실천이 좀 필요한데 태풍 오면 오겠지 나는 출근해야 되니까라고 창문 깨지면 어쩌려고 실천을 한 번도 못 했는데 어쨌든 대비가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대비를 좀 해두는 게 어쨌든 피해가 없으면 다행인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보니까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저희가 10호 태풍이 끝나고 났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게 11호 태풍 노을이었잖아요. 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인데 앞으로 올 수도 있는 그런 태풍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천을 잘 해주셔서 대비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올해 잇따라 발생한 태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지역 이슈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